개시우스의 민준쌤입니다. 방금까지 11월 1주차 개체 디자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개체 분석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그때 나온 학생들에 대해서 우수작이라기보다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학기에는 우수작보다는 조금 다양한 그림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또 물론 제가 보는 방법과 학생 여러분들이 배운 방법에 대해서 차별성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100% 정답은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거는 문제고, 또 어떤 선생님이 봤을 때는 저게 문제, 마찬가지예요. 대학 입시랑 똑같아요. 어떤 교수님이 봤을 때는 저 그림 스타일은 난 싫어, 근데 난 저 그림 스타일이 좋아. 마찬가지죠. 다른 교수님이 봤을 때는 그 그림을 싫어할 수도 있는데 다른 그림이 좋아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학생은 항상 말할 때 내가 좋아하는 그림보다 내가 싫어하지 않는 그림을 그리는 게 먼저고, 또 대학 입시장에서 어떤 A라는 교수님이 좋아할 그림보다는 A, B, C, D 교수님들이 싫어하지 않는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대학을 빠르고 또 정확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스타일에 의존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싫어하지 않는 그림을 본다면 제가 좋아한다는 요소가 아니라 제가 싫어한다는 요소를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그림 때문에 제 얼굴이 좀 크게 나오는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게 크진 않고 그림만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야 그림만 볼 수 있을까요? 얼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자, 파란색 유리 공병의 스포이드. 자, 요 제품이죠. 그 다음에 탬버린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림이 어떤가요? 물론 고등학교 2학년 그림입니다. 또 게다가 4절이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게 무슨 대학가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그림 시점으로 또 제가 거의 그림을 해봐야 여기 한번 보여주고 여기 하이트 한번 찍어줬어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거짓말을 하면 저희 학원 학생들이 다 알겠죠. 일단은 요 그림에서 가장 잘한 부분은 탬버린과 이 스포이드가 모든 방향 부분에 있어서 없는 게 없어요. 고무 부분, 스포이드 관 부분, 또 역으로 했을 때 안쪽 부분, 탬버린도 윗면, 옆면, 또 측면, 되게 다양한 부분들이 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개체를 되게 다양하게, 제가 하나 개체를 기초 디자인 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라고 하냐면은 하나의 개체만 먼저 뽑아봐. 그 다음에 크기가 같아? 이거 이론 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론 6차인가 그럴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사이즈가 같아? 수시가 같아? 시점이 달라? 이거를 한번 체크해봐. 그게 다 다르다면 똑바로 넣은 거야. 똑바로 넣은 거 같죠? 스포이드 한번 볼까요? 스포이드 위치가 다 다르죠? 크기 다르죠? 시점, 수시 다 다르죠? 그래서 개체를 다 골고루 배분했고 또 풍부하게 썼다고 말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물표현도 이 정도면은 아주 잘했고, 또 스포이드가 하는 역할, 안에 기포를 넣었는데 이제 유리지갑 하다 보니까 기포가 좀 안 보여서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어두운 부분에 스포이드가 안착되어 있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조금 더 깔끔하게 해서 안에 물이 좀 더 경계면이 잘 보였으면 하는 아쉬운 점도 있어요. 경계면을 조금 더 어둡게 따서 그래서 좀 빠르게 내고 다시 투명하게 바꾸면은 충분히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부분 좀 아쉽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간이 조금 안 나오죠. 제가 지금 물론 주제부 연출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을 조금 더 빼는 걸 좀 빠르게 빼는 걸 좀 중요시하는데 공간 조금 안 나오면 좀 아쉬운 것 같긴 해요. 물론 주제부 연출력은 이 정도면 충분히 저는 만족합니다. 또 2학년이면 만족하는데 잠깐만요. 네. 만족하는데 공간만 조금 더 나을 수 있게끔 하도가 좀 크기 대비가 좀 더 났으면 하도 여백이 좀 더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제 그림이 이걸 마무리를 했는데 잘했어요. 또 학생이 또 쉬다 와가지고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손에 안 굳었더라고요. 그렇게 또 학생한테 말을 해줬고, 또 나무 질감도 너무 인위적으로 나이테를 만들지 않고 올라갈 때 터치와 색상 변화를 통해서 나무 질감을 표현해서 잘했다고 칭찬을 또 하긴 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요런데 조금 더 색 변화를 다음에 추가하게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금속 부분도 이미지에서는 이게 골드 컬러로 나오는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골드 컬러가 아니야. 골드 컬러가 아니고 이 주변에 브라운 컬러가 비쳐서 이 금색처럼 보이는 겁니다. 다음번에는
색상에 대한 변화를 좀 더 주시고 또 주제무 밀도는 참 좋아요. 좋은데 크기 대비 조금만 더 대비 좀 세게 줘서 공간을 낼 수 있는 여백을 조금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그림은 자, 본인이 스포이드랑 탬버린이랑 유리 공병을 그렸다고 쳤을 때 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뭐가 다를까요? 마침 저희 학원 3학년과 2학년에 대해서 소재가 좀 겹쳤어요. 똑같은 소재는 아니에요. 얘는 그 3학년은 좀 투명 컬러고 하얀색인데 부분은 저희는 이제 블루 컬러를 쓰고 있어요. 우연찮게 이제 그림이 겹쳐서 제가 한번 내려가서 보니까 뭐가 다르냐면 3학년은 물론 시험이에요. 시험. 3학년 시험인데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얘를 선재로 봤을 때 우리 볼펜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를 쓰는 거죠. 볼펜 심을. 근데 여기 특징적인 부분은 고무라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잘한 그림을 생각해요. 대부분 여기를 이렇게 뽑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별로 드물어요. 그러니까 고무를 강조하게끔 이론 설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연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틀린가요? 아니죠. 맞죠. 이 관이 물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게 고무가 밑으로 해서 형태 변화 주는 게 틀린 건가요? 아니죠. 힘이 있으니까 고무가 꺾이는 부분을 표현을 하려고 한 거죠. 즉 두 개 다 맞는 연출이에요. 그래서 만약 스포이드를 쓰시는 학생이 있다면은 이거 옛날에 동아대, 부산에 있는 동아대에서도 나왔던 소재죠. 그래서 꼭 공병이 있으면은 큰일 났는데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뚜껑을 열어주시고 또 이 스포이드 유리관 쪽을 다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이 고무 부분을 같이 활용해서 이렇게 안 보이죠? 이렇게 구겨지고 밑에도 좀 깔려주고 또 이 부분을 또 유리니까 묘사가 많잖아요. 유리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넣는 것보다 이렇게 넣는 게 훨씬 더 나 그림 잘 그려요 교수님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이게 물이 이렇게 막 흐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위치가 탬버린보다 바로 위에 있는데 물이 쭉 빠지면은 또 위치 값이 안 맞죠? 그래서 가끔 학생들이 가끔이 아니죠. 많이 틀려요. 그래서 막 이런데 막 물이 갑자기 쭉 흐르고 직선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 제가 작년에는 이 물이 나오는 개체를 썼으면은 막 선재를 막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물론 작년에 점수를 잘 받았어요. 저희 학원 계열에서 평가를 받으면은 비밀리에 어떻게 받으면은 잘 받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리얼한 연출 방식만 사용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재로 인위적으로 쓰는 거 말고 그냥 물을 수시로 떨어서 그냥 표현만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의 단점은 장점부터 얘기하자면 인공물에 대한 터치나 표현 방법들은 괜찮은데 인공물인데 자연물 지감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천 뭐가 있을까요? 가공된 나무 이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말했고 그건 알아야 돼요. 유리 질감, 금속 질감 잘할 수 있죠. 근데 3학년 때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다 잘해요. 그러면은 자연물급의 표현을 인공물에도 어느 정도 첨가할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하도인 거죠. 학생 혼자 하도를 딸 수가 없고 또 어느 정도 패턴을 벌써 2학년 때부터 가르친다면은 득점권이 있는 그림을 그리기가 힘들겠죠. 왜냐하면 채색은 3학년 때 누구나 다 잘해요. 그 다음에 엄청 빡세게 가르치는 학원이면 학원일수록 3학년 때 그림 더 잘 그리겠죠. 저는 2학년 때 그림을 만들어 놓고 100% 3학년 때는 조절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림은 저는 무조건 2학년 때 입시반급의 그림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3학년 때 채색은 다 똑같아질 거니까 이제 득점권은 하도의 연출, 머리에서 나오는 거죠. 아이디어, 개체를 집어넣는 각, 그 다음에 내 그림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머리, 이론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그림은 전반적으로 괜찮지만 또 다른 학생들과 달리 또 이제 이 스포이드를 방향이 돼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한 느낌이 나고 대신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인공물인데 자연물 정도의 묘사를 원하는 그런 표현력들을 조금 연습을 해서 그림에 대한 표현력을 또 득점력을 또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린 거 달리 여기 금속에 대한 칼라베나 참 좋죠? 요거는 앞에 있는 학생분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그림은 처음으로 영상에 나와요. 처음으로 영상에 나오는데 이 학생 그림 처음으로 영상에 나오는데 좀 지저분해요. 솔직히 영상을 보시고 그림을 베껴서 보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다른 그림과 조금 다른 매력이 있어요. 어떤 매력이 있죠? 우리는 고무를 칠 때, 고무를 누를 때 힘을 작용할 때 보통 스포이드나 유리를 이용해요. 이 학생은 이 탬버린을 이용하더라고요. 다른 그림과 사실 조금 다르지 않나요? 좀 색상에 대한 비중도 다르고 또 물론 크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탬버린이 고무를 누르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긴 해요. 조금 일상생활에서 연출을 좀 강조시하는 제가 가르치는 반에서 나오기에는 조금 드문하고죠. 뭐 제가 하도 패턴 안 주다 보니까 나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잘한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반대로 나오는 곳에서 이 고무가 엄청 크게 나온다면은 또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뭐 이 학생이 그린 것 중에서는 가장 잘 나왔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다양한 하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가져왔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현적인 부분에서는 딱히 제가 뭐 이렇다 할 설명을 드릴 건 없지만 하도적인 부분에서 일상생활에서 있는 연출 말고 보통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는 틀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유리관이나 날컨 유리관이나 선적인 연속 또는 같이 있는 개체의 유로 이 고무를 누르는 것보다 거의 탬버린을 누르는 아이도 있구나. 그러면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이 블루 컬러보다 브라운 컬러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그림이 될 수도 있겠구나. 만약에 주변에 전부 다 블루 컬러가 깔려 있어요. 근데 얘가 있으면 안 보일까요? 보인다는 거지. 우리가 그림을 영구적처럼만 그려야 대학을 간다면은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솔직히 입시는 운도 필요해. 운도. 내가 그림을 잘 그려. 하고 제일 잘 그려. 근데 전부 다 재수생 그림이야. 대학 가겠냐고. 못 간다는 거지. 근데 내가 하면서 그림을 한 중간권밖에 못해. 근데 주변에 내 그림이 파란색이 다 빨간색이야. 아니면은 조금 하필 고맙게도 조금 경력 얼마 안 된 친구들 옆에 깔려 있어. 그건 내 그림 붙은 거야. 이게 참 운도 필요한 게 입시야. 이게 혹시 모르죠. 혹시 모르잖아로 제가 수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해져 있는 하도나 패턴 없이 아이들을 내는 과정에서 나온 괜찮은 하도라고 생각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볼 때 색상적인 비율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림 봅시다. 이 그림은 누가 봐도 물을 잘했어요. 하이트를 못 찍었어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하이트를 못 찍었는데 다른 그림과 달리 이 학생은 그 개인 트레이닝 할 때 물을 미친 듯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거의 고등학급 이상으로 물을 제일 잘하는 학생이 될 겁니다. 좀만 더 하면 될 겁니다. 뭐 색상에 대한 비중도 조금 골고루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무에 대한 역할도 잘 나와 있고, 스포츠 역할도 해놨고, 안에 물도 표현 잘 되어 있고, 다 괜찮은데 뭐가 부족해 보이나요? 앞에 있는 퀄리티가 조금 낮은 그림이에요. 아까 여기는 여학생보다 이 학생이 조금 더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눈에 좀 덜 들어오죠. 조금 선생님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주제부가 안 묶여. 그러니까 이 어둠이 조금 이어져서 붙어야 되는데 그림이 산만해. 일단 밀도가 너무 많이 나눠놓고 그림을 또 어둠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반사는 너무 밝고 어둠은 뭔가 연결되는 미야. 그러니까 또 개체들끼리 떼는 것도 살짝 아직 부족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학생들이 어느 정도 밀도도 올라올 거고 개체 묘사도 혼자 잘 할 거고, 물론 실제 이제 보고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나 그림은 완성은 돼.
근데 막 뽀대가 안 나. 뽀대가. 이유를 찾아야 돼.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그림만 봤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첫 번째 강약, 두 번째는 이제 어둠에 대한 이제 묶는 거. 강약이라는 것이 우리는 막 가끔 인스타 그런 거 있어요. 막 4시간, 5시간 동안 개체 묘사를 해서 홍보용 개체 묘사를 하시는 선생님 되게 많죠. 근데 그거 입시장에서 못 쓴다는 거지. 나는 절대 안 그린다는 거죠. 저는 시범 칠 때 20분에서 50분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못 쓴다는 거지, 입시장에서. 그 선생님들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저 욕하시면 안 돼요. 요즘 욕을 하도 먹고 있어가지고 욕을 하시면 안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리는데 이제 선생님들 입장이라는 게 또 있어요. 학생들이 보면 학생들 모르지만은 또 그런 거 그리라고 또 학원에서 또 내려와. 나도 해요. 나도 하는데 학생들한테는 안 보여준다는 거지. 나는 뭐라고 하지 마요. 저도 같은 선생이에요. 학원만 다르지 입장은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은 강약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학원 여기 이제 앞에 요 부분은 뽑고 뒤에는 죽이고, 이 4시간 만에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근데 고퀄리티를 못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투시가 좀 과감하게 들어가주면은 뽑고 죽이고 뽑고 죽이고, 그러면은 대비가 막 생기죠, 묘사가. 그럼 어디를 더 보고 풀어주고 공간을 빼주고. 즉 강약이란 게 시간 단축도 좋고 내 그림을 조금 덜해도 잘 그려본 것처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둠에 대한 묶는 건데, 그림이 산만할 때는 개체를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림자를 해서 개체를 붙인다던가, 아니면 어둠을 연결해서 좀 묻혀있는 주제부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어둠도 좀 약하고, 맞죠? 여기도 명암 대비 약하고 양감 조금 덜 나오고, 여기도 양감 좀 덜 나오니까 개체들끼리 안 붙고, 그래서 주제가 좀 산만해. 그래서 이게 조금 많이 아쉬운 그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영상 분석을 한 8개, 10개 정도 올린 것 같은데, 그 정도 봤으면은 또 지금 보시는 분들이 지금 2학기 2학년이라면 또 3학년은 당연히 알 거고, 2학년 정도라면은 이제 학원에서 한 상위권 3명, 4명 정도 들어가시는 분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무리 그냥 봅시다. 자, 이 학생도 그림은 처음 올라온 거예요, 유튜브에. 물론 엄청 잘 그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학원에서 넘어왔는데 그림을 고치고 이제 두 번째 장인 거죠. 이제 스타일 고치고 문제되는 거 고치고 이런 설명 다시 하고 이제 새롭게 했는데, 그림에 대한 문제점은 나중에 찍읍시다. 학생한테 정말 잔소리 많이 했고, 또 해봐야 동도가 너는 원래 묽게 칠하는데 어떻게 됐니? 너는 화이트를 어떻게 썼는데 그림이 이렇게 변하고 있니? 얘기는 유튜브에서는 의미가 없죠. 자, 이거는 평가 영상이니까. 자, 원래는 여기 안에 기포가 없었잖아. 이 그림을 봤을 때 가장 문제점이 뭘까요? 명확한 포인트가 없어요. 명확한 포인트. 이쯤에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걸 완성했는데 보인다는 거지.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넣을 수가 없어서 무슨 작업을 했냐면, 이 유리관 안에 물을 넣어서 기포를 조금이라도 더 만들었어요. 명암 대비 있게. 그래서 시선이 조금 더 잡혀 있을 수 있도록. 물론 부족하긴 해요. 물론 여기 더 부족하지만 여기를 조금 더 넣어서라도 만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또 다른 그림과는 달리 공간이 좀 잘 나죠. 그래서 물론 처음 와서 그림을 바꾸는 학생들은 하도를 좀 똑같이 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그리던 하도랑 똑같이 그리길래 바로 빠꾸 매기고 새롭게 하도를 만들어 왔는데, 근경 또 주제부에서 긍경으로 빠지는 효과도 괜찮고, 중경, 원경 빠지는 효과도 괜찮고, 또 물론 이렇게 투시선이 이제 거리감 연장선과 비슷하죠. 이것도 여기에 대한 단어도 중경, 원경 되는 이론 설명에 또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그림은 좀 포인트가 부족할 때, 개체를 집어넣지 못할 때 인위적이더라도 어떤 명암 대비를 줄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라.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금속에 대한 칼라 변화를 주도록 하고, 중경과 원경은 항상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투시적 방향과 중심선이 공간을 연결해줘야 된다라는 거는 중경, 원경의 이론 설명에 있습니다. 3탄일 거예요. 그 다음에 탬버린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한 것처럼 탬버린이 가지고 있는 중심 투시선이 들어가고 올라가고, 맞죠? 공간을 계속 연결해주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이 학생이 좀 묽겠어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 그림에 비해서 덧칠을 많이 해야 돼. 덧칠을.
덧칠을 많이 해야 돼서 채도가 낮아져. 그다음에 명도도 대비가 좀 덜 생겨. 밝은 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어두운 거 먼저 생기잖아. 그러니까 용도 대비가 덜 난다는 거죠. 근데 어두우니까 이 그림에 비해서는 주제부가 조금 더 잘 보인다는 거지. 또 잘 묶인다는 거지. 그렇다고 그림을 어둡게 그리라는 건 아니에요. 어둡게 그려서 밀도를 뽑는 거는 하나의 방법이지 그게 이쁜 그림이라고 말하기 좀 힘들어요. 그림을 봤을 때 본인이 어디가 부족한지 판단을 내리고 그게 수습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요소에 그거를 조금 첨가를 해줘서 포인트 요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